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사실은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오늘 바로 그 기묘하면서도 엄청나게 흥미로운 질문, 시뮬레이션 가설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들 영화 매트릭스 아시죠? 주인공 네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살던 세상이 전부 가짜, 거대한 가상현실이었다는 걸 깨닫잖아요. 바로 그 느낌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끔 내가 이 매트릭스 속에서 뭔가 잘못 들어온 버그? 그러니까 이상치가 된 것 같아 라고요. 자, 그런데 이게 그냥 그런 느낌이 든다 수준을 넘어서요. 이걸 한번 크게 철학적인 질문으로 던져보는 거죠. 나 혼자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 인류 문명 전체가 거대한 시뮬레이션 안에 갇혀 있을 확률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보죠. 우리는 시뮬레이션 안에 있는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맞다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우리가 시뮬레이션 안에 있을 확률이 대체 얼마나 될까? 이걸 따져보는 겁니다. 이게 그냥 공상과학 영화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가설을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오히려 통계적으로 계산해 보면 우리가 시뮬레이션 안에 있을 확률이 생각보다 꽤 높다고 주장합니다. 정말로요? 아니, 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높은 확률을 얘기하는 걸까요? 자, 그 논리의 핵심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걸 한번 떠올려 볼게요. 바로 비디오 게임입니다. 옛날 그 폰 게임부터 지금의 실사 그래픽까지 이 게임의 발전 과정을 보면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불과 한 50년 전? 그때 게임이라고 해봐야 퐁처럼 그냥 막대기 2개랑 네모 하나가 전부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와, 이건 뭐 거의 현실이랑 구분이 안 가는 그래픽으로 수백만 명이 동시에 게임을 하죠. 이 속도라면 미래의 게임은 어떨 것 같으세요? 맞아요. 현실이랑 아예 구별이 안 가게 되겠죠. 거기다가 게임송에 나오는 캐릭터들, 우리가 흔히 NPC라고 부르는 애들이요. 걔네들도 인공지능이 막 발전하면서 진짜 사람처럼 생각하고 정해진 대사 없이 스스로 대화하게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상상해보세요. 현실이랑 똑같은데 그런 똑똑한 NPC들이 사는 시뮬레이션 세계가 수십억 개나 돌아가고 있는 미래를요. 자, 그럼 이제 선택지는 딱 2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우주에 딱 하나밖에 없는 원본 현실, 즉 기본 현실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그 원본 현실 컴퓨터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수십억 개의 시뮬레이션 중 하나에 살고 있거나. 바로 여기서 아주 간단한 확률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진짜 현실은 딱 하나인데 가상현실은 수십억 개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눈을 딱 떴을 때 하필이면 그 단 하나뿐인 진짜 현실에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겠죠? 이게 바로 이 시뮬레이션 가설의 가장 강력한 논리, 비디오 게임 논증의 핵심입니다. 좋아요. 그럼 일단 우리가 시뮬레이션 아래 있을 확률이 높다고 칩시다. 그럼 바로 다음 질문이 나오죠. 아니 대체 왜, 누가 뭐 하려고 이런 복잡한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을까요? 목적이 뭘까요? 사실 이 가설에서 가장 재밌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흥미로운 결과가 가장 일어날 법한 결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뮬레이션을 만든 존재, 뭐 신이라고 불러도 좋고요. 그 창조주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나올 확률이 제일 높다는 거죠. 이걸 다윈주의적 시뮬레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 다윈의 자연선택설 알잖아요? 강한 놈이 살아남는 거. 그것처럼 수십억 개의 시뮬레이션 중에서 창조주한테 꿀잼을 선사하는 가장 흥미로운 시뮬레이션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지루한 세계는 그냥 전원 꺼버리는 거죠. 와, 생각해보면 좀 무섭지 않나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의 재미에 달려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설득력 있는 게 우리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스페이스X가 로켓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밋밋하게 성공하는 건 그냥 버려요. 배울 게 없으니까. 테슬라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예요.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는 데이터는 쓸모없고 갑자기 누가 튀어나와서 사고 날 뻔한 이상하고 특이한 데이터만 모으죠. 왜냐? 우리 인간은 바로 그런 흥미로운 사건들로부터 배우니까요. 자, 그럼 이 이론을 따라가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수많은 시뮬레이션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건들만 뽑아서 압축해 놓은 일종의 하이라이트 편집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만든 저 바깥 세상은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평범하고 지루한 곳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엄청난 반전이죠? 와, 이야기가 너무 커졌나요? 그럼 이제 이 엄청난 가설을 우리 일상으로 한번 가져와 보죠. 만약 이 세상이 정말 게임 속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착하게 살고 나쁘게 사는 그 기준, 도덕이라는 건 대체 어디서 찾아야 하는 걸까요? 옛날에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도덕이라는 게 꼭 신이 정해져야만 하는 건 아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 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종교가 없어도 우리에겐 도덕이 필요하고 또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도덕이라는 게 뭐 별건가요? 우리 사회라는 컴퓨터가 잘 돌아가게 만드는 운영체제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잘 협력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최소한의 규칙인 거죠. 이 규칙이 꼭 어떤 신성한 존재로부터 와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걸 떠나서요, 성공적인 문명,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도덕 원칙은 과연 뭘까요? 그 답은 놀랍게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많은 종교와 철학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바로 그 원칙.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이 왜 그렇게 힘이 있을까요? 이건 결국 공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좋은 사회를 만드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리고 이걸 다시 시뮬레이션 가설로 가져와 보면 더 재밌어져요. 바로 이런 공감과 협력이 예측할 수 없는, 그래서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사회를 만들어내는 핵심 엔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이 세상이 정말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무대라면 여러분은 그 무대 위에서 어떤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가요? 이 시뮬레이션을 더 나은 세상으로, 그리고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만드는 가장 긍정적인 역할은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요? Let the noise